그래서 이렇게 방금 전에 배운 원자과 결합 이론 같은 경우는 수소 분자, 플로리나 수소, 그리고 질소 분자에 아주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메테인에 적용을 시켜봤어요. 메테인에 적용을 시키니까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어떤 개념이 나오냐? 바로 혼성 오비탈 개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문제점과 함께 혼성 오비탈 개념을 같이 배워보도록 합시다. 이원자 분자에 적용하였던 원자과 결합 이론을 CH4 메테인에 적용해보면 탄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수가 4개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즉 앞에 있는 헬륨으로 나타내는 이유는 헬륨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1s2죠. 그렇기 때문에 1s2 이 부분은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뒤에는 2s2, 2px1, 2py1이 원자과 전자로 화학 반응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갖는다. 홀 전자는 EPX와 EPY에 각각 한 개씩 존재하며 결합을 형성한다면 CH2 이렇게 되는 것이 안정하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한번 그림을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에너지 준위가 더 낮은 ES 오비탈에 전자 2개가 먼저 채워지고 그리고 EP 오비탈에 각각 홀 전자가 하나하나씩 채워질 거예요. 이게 바로 바닥 상태, 탄소 원자의 전자 배치도요. 탄소 원자의 전자 배치. 이 상태에서 수소와 결합한다면 수소는 1s의 바닥 상태에서 1s의 전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소 원자 1s 오비탈의 전자 그리고 이쪽도 수소 원자의 1s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져서 어떻게 돼야 된다? CH2가 돼야 될 거예요. 원자과 결합 이론에 따르면.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 이 CH2라는 거는 단일 결합으로는 만들 수가 없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CH4 상태로 있어요.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안정한 분자에는 CH4가 CH2가 아니라 CH4고 탄소의 원자과 전자수는 항상 몇 개이다? 4개이다. 이것은 그림 1-28처럼 탄소 원자의 전자 1개가 높은 에너지의 빈 오비탈로 재배치되면서 4개의 홀 전자가 결합에 참여하게 되면 해결된다. 해결해보자. 재배치시키자. 여기에 있는 ES 오비탈에 들어가 있는 전자를 이쪽으로 EP Z쪽으로 올리면은 홀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가 나왔죠? 홀 전자가 4개가 나왔기 때문에 수소 1s, 즉 수소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 1s에 들어있는 1s 오비탈에 들어있는 홀 전자가 각각의 재배치된 홀 전자와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CH4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도 문제점이 있어요. 하지만 전자의 재배치만으로 CH4 분자가 4개의 동일한 결합으로 이루어진 정사면체 구조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밑에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메테인의 구조를 가져왔는데 결합각이 정확하게 109.5도가 나옵니다. 결합각이 정확하게 109.5도라는 것은 CH, 이 모든 탄소와 수소 결합이 다 동일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요 재배치한 요 결합에서는 탄소의 ES와 수소의 1s에 들어있는 전자 그리고 나머지 이 3개의 결합은 탄소의 EP오비탈에 있는 홀전자와 수소의 1s에 들어있는 홀전자 그렇다면 이 3개의 결합과 여기 하나의 결합은 조금이라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그마한 차이가 바로 결합 길이의 차이가 생겨요. 그렇다는 것은 정확하게 109.5도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109.5도가 나오더라. 그렇다는 것은 더 새롭게 무언가를 설명해야 된다. 이걸로 설명할 수 없고 다른 걸로 설명해야 된다. 그게 바로 뭐다? 혼성 오비탈 개념입니다. 실제로는 CH라고는 쓸 수 있지만 이 개념은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어서 폴링은 CH4 분자의 동일한 결합각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개의 ES 원자 오비탈과 3개의 EP 오비탈이 동일한 4개의 새로운 혼성 오비탈을 형성한다는 홍성화 개념을 도입하였다. 새로운
혼성 오비탈을 형성한다는 이 혼성화 개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새로 생성된 sp3 혼성 오비탈 한 개는 그림 1-29와 같이 한쪽은 더 멀리 넓게 뻗어 있고 다른 한쪽은 더 가까이 좁게 뻗어 있는 비대칭 모양이다. 뒷장까지 이어집니다. 자, 일단은 그림 1-29 그림부터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폴링에 의하면은 재배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ES 오비탈과 EP 오비탈이 혼성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이 네 개의 오비탈이 서로 합쳐져서 분리가 되는데 S 오비탈 하나와 P 오비탈 세 개가 혼성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sp3 혼성화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혼성화로 새롭게 동등하게 나눠진 이 오비탈들의 이름을 sp3 혼성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오비탈은 각각의 수소 1s 오비탈과 결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 sp3 혼성 오비탈을 잘 보면은 한쪽은 더 넓고 멀리 있고 한쪽은 되게 좁고 작게 되어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 로브의 성질을 봐야 되는데 이것까지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해가 안 된다면은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s오비탈 같은 경우는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되고 px, py, pz 오비탈 같은 경우는 로브가 두 개가 되어 있죠. 이 로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귓볼이라는 걸로 의미하는데 이렇게 뭐 이런 모양들을 로브라고 해요. 그래서 한쪽은 x축 플러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얘는 py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pz도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럼 이 두 개가 혼성화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두 개가. 이 혼성화되면은 플러스 플러스끼리는 서로 그렇죠. 보강이 되기 때문에 더 커지겠죠.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끼리는 상쇄가 될 거예요. 옆에다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요게 s 오비탈, es 오비탈, 그리고 ep 오비탈은 로브가 두 개라고 했죠. 요게 바로 EP 오비탈. 그런데 얘를 혼성화시키면 이 플러스 쪽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더 크게 서로 보강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 s오비탈의 플러스와 p오비탈의 마이너스가 겹쳐지는 부분은 얘는 마이너스고 이쪽은 플러스죠. 그래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겹쳐지는 이 부분은 상쇄가 돼서 더 조금해질 거예요. 상쇄. 그래서 이런 기형적인 비대칭 모양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하는 원자의 원자 오비탈이 탄소의 더 멀리 넓게 뻗어 있는 쪽의 혼성 오비탈과 더 효과적으로 겹쳐져서 더 강한 결합을 형성한다. 따라서 메테인 CH4에서는 탄소의 sp3 혼성 오비탈과 수소 원자의 1s 오비탈이 겹쳐져 정사면체의 꼭지점을 향하는 4개의 시그마 결합을 형성한다.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전 페이지에 있던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같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해요. 일단은 얘를 보면은 메테인의 지금 혼성 오비탈을 나타낸 건데 수소는 아직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메테인에서의 탄소의 혼성 오비탈 위치를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직 수소는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소를 그려줄게요. 수소 같은 경우는 바닥 상태의 1s 오비탈이죠. 그래서 이렇게 1s 오비탈이 이런 식으로 3연체 방향으로 겹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래 요 정사면체 구조 안에 들어있는 그 메테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일단은 각 결합선에서 탄소 쪽에서 뻗어나오는 결합선은 오비탈이 sp3 혼성 오비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sp3 혼성 오비탈은 탄소 쪽에서 본다면 이런 식으로 뻗어나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캡처 좀 해줄게요. 이렇게.
얘는 sp3 혼성 오비탈. 그리고 수소에서는 1s 오비탈이 이런 식으로 뻗어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바로 중첩이 되면서 지금 여기를 Z축이라고 봤을 때 원통형 대칭을 원통 대칭성을 띠게 되겠죠? 따라서 얘는 무슨 결합이다? 그렇죠. 시그마 결합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탄소하고 수소 사이의 결합은 단일 결합이기 때문에 단일 공유 결합은 무조건 시그마 결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시그마 결합으로 잘 결합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메테인 분자의 경우 sp3 혼성 오비탈 4개를 각각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하고, 수소 4개의 파동함수를 각각 뿌사이 A, 뿌사이 B, 뿌사이 C, 뿌사이 D라고 할 때 8개의 결합전자를 포함하여 메테인 분자의 파동함수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메테인 분자 하나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4가지 수식이 나왔죠. 왜 4수식이 나오게 되었냐면은 일단 메테인 분자에서 결합이 4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합이 4개라는 거는 각각의 결합에 대해서 전자가 한 쌍씩 존재하고, 따라서 그 한 쌍의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파동함수로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의 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4가지의 파동함수로 나타내었습니다. 따라서 메테인 분자의 파동함수는 수식이 4가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해석을 해보면은 첫 번째 걸 볼게요. 첫 번째 결합. 이 결합에 대해서 해석이 끝나면은 나머지는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첫 번째 결합에 대한 파동함수를 보면 알파는 sp3 혼성 오비탈을 의미하죠. 그래서 탄소 거. 그리고 뿌사이 A는 1s 오비탈을 의미하죠. 그래서 얘는 수소 거. 이쪽도 탄소 거, 이쪽은 수소 거.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원자과 결합 이론에서 봤듯이 파동함수를 나타낼 때 전자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전자, 두 번째 전자가 탄소 또는 수소에 각각 정확하게 이동하지 않고 거기에만 위치하고 있다면은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이 없어도 되지만 실제로 전자는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첫 번째 전자는 탄소에 있을 수도 있고 수소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전자도 탄소에 있을 수도 있고 수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수식에서 첫 번째 전자가 탄소에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전자는 수소에 있을 수도 있다. 두 번째 수식에서는 두 번째 전자가 탄소에 있을 수도 있고 첫 번째 전자가 수소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여기다가 포함시켜 준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식이 나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결합, 세 번째 결합, 네 번째 결합도 같은 원리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밑에를 볼게요. 전자 1과 2는 결합 1에 속해 있고, 전자 3과 4는 결합 2에 속해 있는 방식으로 결합전자들의 편제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는 거는 요 1, 2, 3, 4, 5, 6, 7, 8은 여기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결합 1쪽에만 있고, 결합 2쪽에만 있고, 결합 3쪽에만 있고, 결합 4쪽에만 있다. 즉 편제되어 있다는 걸 의미해요. 자, 다음으로 암모니아 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암모니아의 구조식관 그리고 암모니아 분자 모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메테인과 암모니아의 차이점이 뭐냐? 메테인 같은 경우는 4쌍의 결합선이 모두 다 공유 전자쌍이지만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3쌍만 공유 전자쌍이고 한 쌍은 비공유 전자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분자의 구조를 파악할 때 이 결합선 가지고 하죠. 공유 전자쌍, 즉 공유 결합선. 그래서 메테인 같은 경우는 정사면체 구조라고 하고, 암모니아는 삼각돌 구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실제 그냥 공유 전자쌍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구조예요? 정사면체 구조죠. 그렇다는 것은 암모니아도 마찬가지로 sp3 혼성 오비탈을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질소의 전자를 한번 질소 원자의 전자를 오비탈로 배치를 할 건데 여기 1s, 2s 그리고 2p 오비탈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전자가 들어갈 때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위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s오비탈 하나와 그리고 p오비탈 3개가 혼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s오비탈 1개와 p오비탈 3개가 혼성화를 이루게 되면 sp3 혼성 오비탈이 4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4개가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 sp3 혼성 오비탈의 파동함수를 알파, 두 번째는 베타, 세 번째는 감마, 네 번째는 델타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의 전자가 5개씩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오비탈에는 최대 전자가 2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알파에는 홀전자가 들어간다고 가정하고 베타에도 홀전자, 감마에도 홀전자, 델타에는 전자 쌍이 들어간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각각의 sp3 혼성 오비탈과 이제 수소가 결합을 해야 되겠죠? 그럼 수소의 경우는 1s 오비탈이 있고 이 1s 오비탈에는 전자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요 델타 같은 경우는 전자 쌍으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자가 필요하지 않아서 수소는 몇 개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하나, 둘, 세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 둘, 세 개의 수소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들이 이런 식으로 전자 쌍을 이루게 되는데 잘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뭘 형성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공유결합을 형성하겠죠. 그래도 공유결합을 형성하겠죠. 그래도 공유결합을 형성하겠죠. 이게 뭐랑 같다? 여기에 있는 첫 번째 공유결합은 얘와 같고 이 두 번째 공유결합은 얘와 같고 이 세 번째 공유결합은 얘와 같습니다. 그럼 암모니아 경우는 암모니아의 파동함수를 한번 나타내 볼 건데 암모니아 파동함수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네 번째 파동함수도 똑같나라고 생각했지만 수소가 없죠. 즉 무슨 말이냐? 이 전자 두 개가 모두 다 어디에 속해 있어요? 그렇죠. sp3 혼성 오비탈, 즉 요 델타 파동함수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럼 네 번째 파동함수는 얘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선생님이 표현해 볼게요. 네 번째 파동함수에 전자, 7번 전자와 8번 전자가 있는데 얘는 어디에만 속한다? 그렇죠. 델타에만 속한다. 7번도 델타, 그리고 8번도 델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테인의 파동함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암모니아의 파동함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의 재배치와 혼성화 개념을 포함한 원자과 결합 이론은 많은 분자에서 분자의 구조에 대한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한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뭐와 일치한다? 그렇죠. 분자의 구조에 대한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혼성화를 갖느냐에 따라서 분자의 구조가 결정된다는 걸 의미해요. 아까 말했듯이 sp3 같은 경우는 분자 구조가 그렇죠. 3연체 구조를 가질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삼각뿔 구조예요. 하지만 비공유 전자 쌍도 하나의 결합선이라고 본다면
삼형체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걔는 비공유 전자쌍이고 나머지 애들 결합쌍 가지고 봤을 때는 삼각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얘도 분자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 혼성화된 개념으로. 자, 이어서 sp3 혼성화 이외에 sp2, sp 혼성화도 존재하는데 얘네들도 분자의 구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 sp2 혼성화란 한 개의 s오비탈과 두 개의 p오비탈을 혼성하여 동일한 세 개의 새로운 sp2 혼성 오비탈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때 혼성에 참여하지 않는 한 개의 p오비탈은 sp2 오비탈의 평면에 수직으로 수직 방향으로 놓이게 된다.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일단 여기까지가 바로 sp2 혼성 오비탈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의 s오비탈과 px, py 두 개의 p오비탈이 sp2 혼성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sp2 혼성 오비탈 3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3개의 sp2 혼성 오비탈은 각각 120도 방향으로 평면에 위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평면형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학원에서 배웠던 삼각평면 구조를 갖는 분자들은 다 sp2 혼성 오비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 이때 혼성에 참여하지 않는, 즉 p오비탈은 px, py, pz 3개죠. 근데 뭐가 남았어요? pz가 남았죠. 그럼 pz는 어떻게 위치하냐? 요 평면에 수직인 방향, 즉 pz니까 이 z축 방향으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로브를 좀 과장해서 그려주면 잘 보이기 위해서 좀 과장해서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로브를 플러스 로브, 마이너스 로브를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혼성 오비탈과 그리고 혼성되지 않은 pz 오비탈을 가지고 예시를 알아볼 겁니다. 우리가 뒤에서 탄소화물 할 때 이거에 대한 예시를 배우지만 선생님이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똑같은 그림을 두 개를 가져왔는데 각각은 에틸렌 구조예요. 우리가 에틸렌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명칭은 에텐이라고 부릅니다. 이 에텐 같은 경우는 탄소하고 탄소 사이가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수소하고는 이런 식으로 단일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합각 같은 경우는 거의 120도에 가까운 삼각평면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sp2 혼성 오비탈로 어떻게 결합하는지 보여주고 그리고 pz 오비탈이 어떻게 결합하는지 보여줄 겁니다. 첫 번째로 sp2 혼성 오비탈과 수소의 1s 오비탈이 겹침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먼저 왼쪽에 있는 탄소만 보면은 왼쪽에 있는 탄소의 혼성 오비탈은 이런 식으로 거의 120도의 유사한 방향으로 이렇게 오비탈이 배치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sp2 혼성 오비탈. 그리고 수소의 1s 오비탈은 이런 식으로 1s 여기도 수소의 오비탈 1s 오비탈 그리고 중앙에 오른쪽에 있는 탄소도 그렇죠. 이렇게 sp2 혼성 오비탈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거의 120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왼쪽에 있는 수소도 1s 오비탈이 이렇게 겹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탄소하고 수소, 탄소, 수소, 탄소, 수소, 탄소, 수소, 그리고 탄소, 탄소를 봤을 때 선생님이 방금 전에 표시한 그 축 방향으로 보면은 원통 대칭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결합들은 모두 다 어떤 결합이다? 시그마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 결합은 단일 결합에 해당되죠. 자, 이번에는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았던 pz 오비탈을 볼 겁니다.
탄소에 남은 pz 오비탈은 어떻게 그릴 수 있다? 이렇게 플러스 로브, 마이너스 로브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뭐가 생깁니까? 그렇죠. 겹침이 생기겠죠. 이런 겹침이. 측면으로 결합하는 것. 그 결합축은 여기에요, 여기. 이쪽이 결합축인데 이 결합축을 포함하는 마디가 생겼죠. 마디 면이 생겼기 때문에 얘는 무슨 결합이다? 타이 결합이다. 타이 결합은 그렇습니다. 다중 결합할 때 파이 결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단일 결합일 때는 무조건 시그마 결합이고, 그리고 이중 결합의 두 번째 결합, 삼중 결합의 두 번째, 세 번째 결합은 무슨 결합이다? 파이 결합이에요. 근데 얘는 몇 중 결합으로 되는 거예요? 이중 결합으로 되어 있죠? 이중 결합의 두 번째 결합이 파이 결합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을 보도록 할게요. sp 혼성화. 이번에 sp 혼성화. sp 혼성화란 한 개의 s-오비탈과 한 개의 p-오비탈이 혼성하여 동일한 두 개의 새로운 sp 혼성 오비탈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때 혼성에 참여하지 않는 두 개의 p-오비탈은 마찬가지로 sp2 혼성 오비탈처럼 각각 수직 방향으로 놓이게 된다. 그림 1-31을 볼게요. 여기 있는 것처럼 s-오비탈 하나와 p-오비탈 하나가 혼성화를 이루어서 sp 혼성화를 이루어서 sp 혼성 오비탈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직선형으로, 즉 결합각이 180도이게 놓여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화학 1에서 배웠던 직선형 분자들은 전부 다 sp 혼성 오비탈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 예로 왼쪽에 아세틸렌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세틸렌도 혼성 오비탈로 알아보고, 그리고 남은 오비탈 py, pz 오비탈이 어떻게 결합하는지 볼 거예요. 그러면 왼쪽의 탄소에 있는 sp 혼성 오비탈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합각이 180도가 될 수 있게 sp 혼성 오비탈을 그려줬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수소는 이런 식으로 1s 오비탈을 그릴 수 있겠죠? 자, 이번에 오른쪽의 탄소의 혼성 오비탈은 이렇게 겹침이 생기게 그릴 수 있고, 이쪽 방향으로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수소의 경우는 1s 오비탈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 선생님이 쭉 긋는 게 바로 결합축인데, 이 결합축 방향으로 원통 대칭성을 가지게 되죠. 그럼 이들은 그래요. 모두 다 시그마 결합을 합니다. 시그마 결합은 단일 결합이라고 했죠. 자, 이제 나머지 py와 pz를 볼 건데, py와 pz는 이 결합축을 중심으로 다 수직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로브, py의 플러스 로브는 이렇게 그려줄 수 있고, 양의 로브 그렸으니까 이제 음의 로브를 그려야겠죠. 음의 로브. 자, 얘를 pz라고 합시다. 방금 그린 거를. 이번엔 py는 자꾸 움직이네요.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잘 보일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따라서 이들은 측면으로 결합합니다. 측면으로 결합하면은 바로 수직으로 만나는 것보다 그 겹친 부분이 덜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결합을 한다? 그렇죠. 여기 중심축을 중심으로 마디면이 생겼죠. 이거는 파이 결합. 따라서 파이 결합은 이중 결합의 두 번째 결합, 삼중 결합의 두 번째, 세 번째 결합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삼중 결합이죠. 그래서 이 파이 결합은 삼중 결합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결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자과 결합 이론을 배웠고, 그리고 더 발전된 혼성화 개념이 들어간 원자과 결합 이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혼성화된 원자과 결합 이론도 특정 어떠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분자 오비탈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과
분자 오비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걸로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